서울에 우리가 부동산이 글로벌 자산 시장일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영국에는 런던, 캐나다는 밴쿠버 이런 도시들을 모아서 같이 분석해 보니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근데 경기도 근거 없어가지고 가격이 올랐어요. 그 자금 들고 공급만 서울 들어간다고요. 그럼 공급이 무슨 필요 있죠? 서울에? 의미 없죠. 만약에 내가 코인으로 미국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선택 하시겠어요? 지방 하시겠어요? 미국 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프로파일러 김주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서울만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서울은 유일하게 제가 그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 잘 하고 있지 않죠. 왜 그러냐면요. 어떤 하나의 통계로 시장을 예측하기에는 서울은 너무나 많은 변수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기사를 잠깐 먼저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충남일보 기사이긴 한데요. 이 내용 자체는 주산연에 있는 연구 내용입니다. 이 뭐냐면 주택값에 대한 최대 변수 20년 동안은 유동성이고 최근 10년은 금리가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전국과 수도권 나눠서 보니까 경제 성장률은 시장 영향이 미미하죠. 이 상관 계수거든요. 금리가 그나마 조금 높죠. 그리고 유동성입니다. 전국보다는 수도권이 조금 더 높게 나오잖아요. 주택 공급은 상대적으로 금리와 유동성보다는 영향이 적죠. 근데 금리와 유동성도 그렇게 높은 상관관계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영향은 금리와 어떤 유동성이 맞긴 맞아요. 근데 저는 공급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은요, 달라요. 서울은 공급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극히 제한적이 되고요. 왜냐하면 공급을 가지고 매매 상승률이나 같은 상관계수를 한번 돌려보면요. 거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왜 서울이 그러냐. 서울은 공급 외에 여러 가지 어떤 변수에서 영향을 미치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후랭TV에 나가서 서울시장은 자산이 올라는 시장이고 지방시장은 집값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서울은 자산시장, 지방은 주택시장. 좀 다른 표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산을 얘기할 때 물론 주택이 자산이긴 하잖아요. 아파트가 자산이고 실물 자산인데 우리가 비트코인, 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순수한 자산은 사행 가치와 별개로 금리나 유동성이나 그런 데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서울 부동산만 딱 놓고 보게 되면요. 우리가 공급의 영향도 있지만은 이 금리나 유동성 영향이 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서울이 경기도와 인천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쪽에는 공급시장이 연결되어 있고 한쪽에는 자산시장의 성격이 강하게 있는 게 서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서울 부동산 시장하고 뉴욕 부동산 시장이 거의 흡사하게 움직였다. 그러면 서울은 뭐냐 그러면 서울에 우리가 부동산이 글로벌 자산 시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왜 뉴욕 부동산만 갔냐? 아니에요. 전 세계의 어떤 주요 선진국의 핵심 지역들 있죠. 뭐 영국에는 런던, 캐나다는 밴쿠버 이런 도시들을 모아서 같이 분석해 보니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부동산들은 글로벌 경제 자산의 움직임하고 동행했다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그러면 서울 부동산도 글로벌 자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 외에 나머지 영향이 많이 받는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금리 영향, 환율 영향, 유동성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을 공급으로만 딱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한 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금리, 환율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지만은 유동성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경기도 인천과 지방 시장이 움직일 때 상승해서 나오는 유동성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 대출 금리 하락을 통해서 유동성 늘어나는 것도 있죠. 대출 줄이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시장 자체에서 만드는 유동성이 있거든요.
그 유동성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만들어진 유동성이 서울로 올라온다고요. 그게 2008년, 9년 우리가 지방이 시작되면서 그 자금이 13년 돼서 서울로 올랐죠. 그리고 12년, 13년 지나면서 인천, 경기가 가격이 오르면서 15년, 16년 돼서 우리가 서울로 왔잖아요. 그 유동성이 움직인 거거든요. 물론 은행 대출도 영향이 있지만 시장 자체에서 만들면서 움직이는 유동성들,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에 주산에서 이야기했던 게 그 유동성이거든요. 대출의 어떤 영향도 물론 있지만은 제가 보는 유동성은 시장에서 만들어진 유동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출은 우리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대출하는 거잖아요. 대출 안 할 수도 있죠. 시장이 나쁘면 대출 안 합니다. 근데 시장이 좋으면요, 대출을 통해서 하지만 또 내가 늘어난 자산을 해서 움직이죠.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 보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서울의 어떤 특성은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주거의 거리와 투자의 거리이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전국이 다 이런 생활권이잖아요. KTX 타면은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생활권입니다. 투자가 자유로워요. 근데 주거의 거리는 달라요. 만약에 인천에서 의사분이 개업을 해서 돈을 잘 벌어요. 주거의 거리는 인천에서 하지만은 투자는요, 서울에서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하물며 지방도 그렇게 하는데 수도권 들어가겠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울은요, 일반적인 통계의 어떤 것으로 잣대를 대면 잘 안 맞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소득 대비 가격인 거고요. 그리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이런 것들이에요. 잘 안 맞아요. 그리고 공급도 안 맞고요. 외부에서 오는 영향들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급이 조금 많아도요, 외부에서 들어온 수요가 있다면 그 공급이 뛰어넘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안 맞는 거예요. 경기도에 공급이 없어요. 서울은 공급 많아요. 근데 경기도에 공급 없어가지고 가격이 올랐어요. 그 자금 들고 공급만 서울 들어간다고요. 그럼 공급이 무슨 필요 있죠, 서울에? 의미 없죠. 그래서 공급을 우리가 분석할 때는 수도권 전체를 분석하는 거지 서울만 놓고 분석하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만 놓고 공급을 분석한 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투자의 거래예요. 이게 주식에서 잘 나타납니다. 주식은 수학개미라고 들어보셨죠? 미장을 투자합니다. 거리가 없죠. 우리 핸드폰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 투자하지 않고 전부 미국 주식 투자합니다. 똑같아요. 지방에 있는 분이 서울 투자하고 서울 분이 지방 투자할 수 있죠. 근데 서울 자산이 더 좋기 때문에 서울에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지방도 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일부 있어요. 아주 작아요, 서울보다. 이번에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일부는 매가가 지방에도 상승했거든요. 그런 자산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게 되면요, 실물 자산이 톡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주식처럼 부동산 투자가의 거래가 사라져요. 거래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방에 있는 주택은 사용 가치만 남고요. 투자는 우리가 다 딴 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부동산이 엄청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지금보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코인으로 미국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선택 하시겠어요? 지방 하시겠어요? 미국 하시겠어요? 근데 서울은요, 글로벌 자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산은 투자죠. 해외에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방은 덜하다고요, 그게요. 서울의 수요가 확대되죠. 전 세계적으로. 지방은 그 수요가 더 줄면서 사용 가치만 남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난 뒤의 일이에요. 지금 당장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투자의 거리는 사라지고, 주거의 가치만 남는 거죠, 지방은요. 근데 지금은 서울만 우리가 보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지방과 차이가 벌어지고요. 서울 내에서도 우리가 강남과 그 외의 지역들 더 크게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큰 거죠. 지금 또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 질문 하세요, 저한테 댓글로. 서울 강남가 엄청 올랐는데 왜 우리 지역 안 올랐냐. 좋은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은 올랐는 게 좋은 자산이 먼저 올랐어요. 그래서 강남이 먼저 오르고요. 강남과 연결이 많이 돼 있는 과천, 분당, 판교, 마포 이쪽에 그쪽 올라간 거예요. 그 외의 지역들이 물론 조금 오르는 데도 있고 그렇죠. 근데 오르지 않는 지역일수록 뭡니까? 좋은 자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건 언제 오르냐? 그건 공급이 줄어야 됩니다. 공급이 줄고
사용 가치가 올랐을 때, 그 사용 가치가 뭐냐면 전세잖아요. 전세가 오르면은 매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생기고요. 그래서 서울은 전혀 다른 시장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근데 문제가 한 개 더 있죠. 문제라기보다는 경기도와 인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공급의 영향도 어느 정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받는 게 언제냐면은 인천과 우리가 경기도가 공급이 적어서 가격이 올랐을 때예요. 올라서 유동성이 만들어졌을 때예요. 그러면 서울 다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요. 인천 경기가 움직이면 다시 서울 움직일 수 있고요. 시차를 두고 지방시장이 움직이면 또 한 번 더 서울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은 상승의 조건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하락의 조건보다는요. 제가 지금까지 관찰해 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하락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하락을 영향이 많이 받는 거는 뭐냐면 금리와 이런 것들이에요. 서울이에요. 그래서 지난 2008년, 9년, 10년 이렇게 시장 안 좋을 때 보면요. 두 가지가 딱 겹쳐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2기 신도시 입주하는 시기였어요. 그 2기 신도시가 입주하면서 경기도에 있는 어떤 지역들이 공급이 엄청 많았거든요. 거기에서 위기에 빠진 분들이 서울에 영향을 줬다고요. 그 위기에 빠진 분들이 서울에 갖고 있는 물건을 정리하면서 같이 위기에 몰려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거든요. 그게 금융위기가 겹쳐있다. 이번에 2022년, 23년 그 떨어졌던 건 완전 금리 영향이었잖아요. 그냥 공급이 영향 아니었기 때문에 회복은 좀 빨랐죠. 그래서 이 해석이 쉽지가 않습니다. 서울 자체만 딱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서울 공급 적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수도권의 공급 적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올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도권이 공급이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급 작은 것들이 가격을 상승시켜서 다시 서울로 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자체 시장 유동성이 남아있어서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지금 그래서 대출을 꽉 묶어 놓은 거잖아요. 자, 서울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방도 좀 해봤는데요. 반대예요. 지방은요. 공급이 시장의 영향이 80%예요. 앞에 주사년에서 우리가 분석할 때 공급 영향이 미미하다 했는데요. 공급은 시차가 있거든요. 시차가 있습니다. 서울은 우리가 수도권이요. 시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와요. 도시가 크다 보니까 공급이 적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즉 공급이 상승 환경을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상승 환경 다 만든 다음에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가하고 공급하고 상관 계수를 해보면요. 거의 안 맞아요. 근데 이거 시차를 바꿔서 해보면요. 꽤 높습니다. 시차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입주 물량이나 인허가 물량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시장에 해서 안 돼요. 서울은요. 공급이 시장의 환경을 다 만든 다음에 그걸로 우리가 시장을 예상해야 되거든요. 그게 전세 수급과 전세 가격이에요. 공급이 만든 환경이 완성되었을 때 시장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방은 달라요. 지방은 도시가 작기 때문에 공급이 바로바로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80% 영향했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지방은 주거시장이죠. 주거시장이기 때문에 사용 가치가 올라야 됩니다. 그 사용 가치가 전세입니다. 전세가 오르면 매가 올라요. 전세가 부족한 곳, 전세가 많이 오른 곳이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환율, 금리 이거 있잖아요. 금리 환율을 제가 예측을 못한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근데 이 금리와 무관하게 또 움직이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이번에 2022년, 23년도에 금리가 엄청 오를 때는 전부 다 내린 거죠. 근데 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공급이 대부분 다 하락을 시키고요. 그래서 이 투자의 거리가 점점점 짧은 시간이 되기 때문에 폰으로 들어오잖아요. 나중에. 그러게 되면요. 더더욱 양극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방이 상당히 불리하다.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야 돼요.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서울 얘기에다 지방을 잠깐 얘기했는데, 그래서 서울이 여러분들 분석이 쉬울 것 같아도요. 굉장히 어렵고요. 그 어렵다는 건 뭐냐면은 상승과 하락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잘 맞추는 분들 있던가요? 많이 틀려요. 10번 정도 예측하게 되면. 근데 서울을 예측하지 말고요. 수도권 전체를 보고 예측하면 그나마 좀 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서울을 못 맞춰도 경기도, 인천은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울도 같이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서울의 어떤 가격이 상승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